안녕하십니까, 송강입니다. 앞 시간에 이어서 미얀마의 탑들을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탑과 사원을 동시에 살펴드립니다. 사원도 이제 탑식이기 때문에 우선 유명한 사원들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라마니 사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답기로 유명한 사원 스라마니 사원입니다. 우아하죠. 파고다와 역시 사원의 결합이다. 윗부분은 보면은 그냥 탑이죠. 그런데 아래쪽에 저와 같이 사원 형태로 안에 막 예배당도 있고 다닐 수 있는 형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쇠지곤 파고다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얀마 탑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이제 보통 이야기되는데, 그 파고다 전체가 저렇게 금으로 뒤덮여서 내려옵니다. 저것을 가서 보면은 계속 그 몇 년마다 이렇게 작업을 해요. 그 미얀마에 가서 보면 저와 같이 탑 전체를 금박으로 이렇게 덮어 내려오는데, 그 신도들이, 불자들이 그것을 이렇게 사서 두면은 계속 이렇게 작업을 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오래되면은 그게 색깔이 변하고 그런가 봐요. 그래서 저처럼 계속 이제 하는 것을 봤는데, 저도 그 파간에 갔을 때, 미얀마에 갔을 때 부처님 그 개금하듯이 이렇게 붙이는 행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바로 이제 스님이기 때문에 그 출입 금지 구역에 그냥 통과를 시켜서 가서 같이 한 적이 있는데, 그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신도들이 왜 그 금박 종이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예가 없잖아요. 그런데 남방에 가면 태국도 그렇고 미얀마도 그렇고 그런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쇠지곤 파고다 같은 경우에 대단히 크죠. 그런데 저 위쪽에 보면 특이하게 풍탁이라는 건 바람에 흔들려서 소리가 나게끔 되는 걸 풍탁이라 그럽니다. 그 풍탁이 가득 이렇게 메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천상의 음악 소리를 듣고자 하는, 다시 말해서 천상락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 염원, 불국정토를 생각하는 불자들의 염원 같은 것이 깃들어 있는 탑이 아니냐,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그 마하보디 사원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마하보디 사원은 그 인도의 부다가에서 보던 사원과 비슷한 형태죠. 그래서 아마 그것을 연상해서 만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불상이 그 1009 정도 이렇게 쭉 탑 사면에 좌정에 계시는 첨탑식인 것이 이제 특징인데, 이름도 그 마하보디, 그래서 뭐 바로 이것은 아마 부처님이 성도하신 부다가야의 그 대사원을 생각해서 만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도 양곤, 예전에는 우리가 그 랭군이라 그랬죠. 랭군, 양곤, 요즘엔 양곤이라 그러는데, 양곤에 가면은 쇠다곤 사원이 있습니다. 저 쇠다곤 사원은 아마 그 미얀마 불자들의 그 신행의 표본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런 곳인데, 높이가 112m 정도 되는데, 저처럼 전체를 황급으로 덮어 내려옵니다. 그래서 탑 전체를 뭐 황급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덮어서 내려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계속 그 작업을 하는데, 저기 상륜부, 탑 꼭대기를 상륜부라 그러죠. 탑 꼭대기 상륜부 쪽에는 주먹만한 다이아몬드나 칠보, 뭐 사파이아, 루비 같은 것이 박혀있다 그럽니다. 아무나 저기 올라갈 수가 없죠. 또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미얀마에 가서 놀란 것이, 미얀마에 가면 그 복자람이 참 많아요. 복전함. 우리나라의 어떤 불자님들 복전함 없애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만은 그것도 일리 있는 이야기입니다. 좋은 이야기죠. 근데 미얀마 가서 보니까요, 이게 이제 예배하는 그 법당에 정각에 들어가 보면은 이게 복전함이 굉장히 많아요. 유리로, 투명하게 유리로 만든 건데, 그래서 제가 뭐 미얀마 말을 모르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많길래 그게 그 지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예컨대 뭐 이것은 마당 바닥의 대리석을 교체할 때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불상을 개금할 때, 아니면 불탁을 갖다가 뭐 할 때, 이렇게 해서 그게 전부 다 써져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돈이 그냥 투명하게 다 보입니다. 지키는 사람도 없는데,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무도 아무리 거지라도 거기에 있는 돈만은 안 끄집어낸다 이거예요. 거기에 있는 돈을 끄집어내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거지라고 하는 사람들도 우리 표현이죠. 그 사람들은 그런 개념도 없어요. 그 자기가 얼마만큼 벌면은 그 중에 얼마를 거기에 반드시 넣고 그 다음에 자기 뭐 먹을 걸 사러 간다니 그런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는 저 혼자 생각하는 바가 참 많았는데, 그래서 아무리 귀중한 것이 그 사찰 내에 부처님 전에 그 봉납된 것은 건드리지를 않는다. 어린애에서부터 그것은 건드리지 않는다. 이제 그도 그럴 것이 저 미얀마도 어릴 때 의무적으로 출가를 하는 곳, 태국 그렇죠? 저 미얀마도 그럽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군사 정권이 유지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인데 그 총칼로 정권을 다스리고 있는 그들도 반드시 절에 가서 스님 앞에서는 무릎 꿇고 이렇게 허락을 받아야만 되는 그와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뭐 스님들이 본래부터 남방 스님들이 부처님께서 정치 같은 데 관여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 전통을 고수하는지 뭐 그런 쪽에는 별로, 정치적인 쪽에는 별로 많이 관여치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런 이야기 하면은 왜 무슨 말씀이 그런 말씀이 있느냐, 베트남 같은 데는 얼마나 그랬는데, 그런데 베트남 불교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남방 불교를 이야기할 때 베트남 불교는 인도나 이쪽의 스리랑카 이쪽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베트남은 나중에 베트남 탑도 보겠습니다만은 바로 중국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 중국의 역사를 보면 끊임없이 베트남과 전쟁하는 게 나옵니다. 좀 말 안 들으면은 정발하러 내려가죠. 남만 이래가지고 정발하러 내려갑니다. 정발하러 내려가다가 또 뭐 병에 걸리고 식중독 일으키고 하는 내용들이 전부 다 바로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월남에 가서 보면은 왜 그 글자는 한자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중국의 영향, 그래서 중국적인 어떤 사고를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남방 쪽에 해당되지만 남방 불교의 특징하고는 좀 거리가 먼 모습을 보여주는 나라, 그게 현재 바로 베트남이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뭐 유명한 그 사찰 혹은 파고다를 보면은 구도도 파고다라고 하는 것인데, 뭐 앞에서 본 쇠다곤 사원이나 비슷하죠. 저런 모습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만달레이라고 하는, 그것도 이제 옛날 수도였습니다만 만달레이의 사가인 감도 파고다, 저렇게 뭐 하얗게 이렇게 이제 된 모습을 밑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저처럼 저 외에도 뭐 구석구석 그 먼 지역까지, 수도에서 먼 지역까지도 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 계속 탑이 끊어지지 않고 보인다 하는 곳이 미얀마다. 근데 뭐 미얀마는 탑이 많아서라기보다는 그 사실 그 구김살 없는 미얀마 사람들의 모습, 그 맑은 눈동자, 저는 이제 그런 것이 제일 기억에 남는데, 저 혼자 뭐 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제가 이제 일반 사람들 사는 촌락에 들어가서 같이 얘기해보고 뭐 이러는데, 우리의 상식으로 보면 아주 지저분하고 못 살고 뭐 이런 데 있으면서 얼굴 안 찡그리지 않는다는 것이 이상한데, 그 사람들은 전혀 그런 것이 없이 산다는 것이 그 좀 불가사의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그 미얀마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심성, 그것은 한 번쯤 미얀마를 다녀오는 분들은 반드시 생각해야 될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되집니다. 그 다음에 그 베트남, 조금 전에 말씀한 베트남 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은 사실 그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불교 건축에서도 인도적인 경향이 없어요. 이것은 뭐 대부분 중국적인 영향력을 볼 수 있는데, 그 대신 예배 장소나 탑 같은 것은 그 이제 베트남에서는 추아라고 발음하는데, 추아, 이것은 중국 건축과 직접적인 영향을 갖지는 않고, 또 어떤 면에서는 그 구조라든지 이런 것은 자기들만의 독특한 어떤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적인 것들은 보면 중국적인 영향을 받는 듯 한데, 또 안으로 들어가면 또 다른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부 조각 같은 건 독창적이죠. 그래서
베트남 탑 가운데 백돌탑, 뭐 오래된 백돌탑이라고 하는 것이 소위 향수의 강 주변에 있는, 지금 보시는 것이 바로 이제 그 탑입니다. 티엠무추아라고 하는 베트남의 후에에 있는 그 탑입니다. 1601년에 발견됐는데 중국풍이죠. 한눈에 중국풍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긴 제가 중국 탑을 먼저 안 살펴드려서 나중에 중국 탑을 살펴보면은 곧바로 저와 같은 모습들을 수없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식의 탑, 이것이 상당히 많이 17세기, 18세기에 변형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뭐 좀 잘 알려진 사원 같은 경우에 이제 모트코트 추아, 이거는 뭐 기둥이 하나밖에 없는 절, 이런 뜻인데, 그 하노이에 있는 아름다운 사원이라 그럽니다. 약 한 1000여 년 전, 그러니까 1049년에 만들어진 기둥이 딱 하나 있는 사원이다, 뭐 이런데, 그 베트남에 가시는 분들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도네시아 쪽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에서 이제 남쪽에 보면 대부분 섬나라들이죠. 스리랑카도 섬이고, 또 뭐 지금 이제 가고자 하는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이제 전부 다 섬입니다. 그래서 이 섬나라들의 문화 파급은 인도가 해상 무역 문화가 발달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성경전, 그러니까 기원전 전후를 해서 1, 2세기경에 편찬된 보면은 바로 이 무역상들이 대거 등장을 하게 됩니다. 화엄경, 법화경 다 이 무역상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무역이 굉장히 그 성행했던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 무역상들이 이제 동부의 자바, 보르네오, 또 셀레베스, 여기까지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 바로 인도풍의 청동제 불상이 출토되고 있는 것이 그 증거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8세기에서 9세기경까지 자바섬을 지배한 샤일렌드라 왕조가 있는데, 그 샤일렌드라 왕조는 좀 불가사의한 그 종족이에요. 거대한 그 문화를 만들었는가 하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리는 이와 같은, 그래서 이 어떤 사람들은 이 샤일렌드라 왕조가 바다에서 배를 타고 건너온, 딴 데서 이주해온 뭐 그런 종족이었다, 뭐 등등 이야기도 많은데, 그건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샤일렌드라 왕조가 인도 문화를 수용하면서 번영을 해서 축적된 부로 그 불교 사원을 만들게 되는데, 이 불교 사원을 이 샤일렌드라 왕조에서는 소위 그 찬디 이 칼라산, 혹은 그 찬디 멘투트라고 하는 그 표현을 합니다. 이게 이제 불교 사원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쪽에서 이제 불교 사원이다 그런데, 이러한 문화를 만드는 그 샤일렌드라 왕족인데, 가장 그 성행했던 것이 7세기, 8세기, 9세기 혹은 뭐 그 정도 이렇게 이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역사하는 분들은. 이 그 샤일렌드라 왕족이 바로 찬디멘투트나 소위 찬디칼라산이라고 하는 이런 불교 건축을 하는 것들이 모여서 응집된 것을 현재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인도네시아에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목재가 아닌 석재로 남아있기 때문에, 또 어떤 면에 있어서 그것이 예배당이 아닌 타평이기 때문에 남아있었고, 혹은 그것이 정글 속에 화산재에 묻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봅니다. 왜냐하면 인도네시아는 알다시피 힌두교 그리고 회교 이런 쪽들의 지배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아마 순수한 어떤 불교 사원 같은 것을 많이 볼 수가 없습니다. 유적이 별로 안 남아 있습니다. 가보면은. 그래서 제가 그 인도네시아에
족자카르타 쪽에 가서 모처럼 그 불교 사원이었다 하는 곳을 가봤는데 거대한 그 잎불상이 사면에 이제 보통 사방불로 있는데 그 불상이 우리가 가기 얼마 전에 사라졌다 그래요. 그래서 물론 그 국가에서 그 관리인이 나와 있고 그런데 그게 누가 그냥 집어갈 수 있는 성길이 아닙니다. 거대한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언제 사라졌는지 어디로 사라졌는지 그걸 전혀 모른다 할 만큼 어떤 불교 조직이나 이런 데는 좀 무관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쪽 간 거는 바로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보르부드르 대탑을 이렇게 조사하기 위해서 가봤던 곳인데, 이 보르부드르 대탑을 그 훼손하지 않고 복원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 인류 문화의 불가사의로 꼽히고 있고, 그리고 이것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어서 그것이 이제 뭐 국가적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한다. 그런 이제 그것도 수입이 되고 뭐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하고 있는데 서서히 뭐 인도네시아에도 아마 불교 신자들이 조금씩 늘어난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불교 유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곳이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 보르부드르 대탑에 대한 이야기가 길어지기 때문에 제가 다음 시간에 쭉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